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은 서울입니다. 김소월 시인과 함께 하면서 로타리를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를 제 나름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접니다. 제 사진을 보여드리니까 많은 저희 제자들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얼굴은 변하지 않았는데 선생님 머리숱이 없더군요.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동네 갈 때마다 지금은 현재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언론 쪽으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현재 울산 CBS 라디오 우리 동네 리포터에서 봉사 활동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모닝 디자인이라고 했는데 모닝 디자인을 사명을 또 바꿨습니다. 이천교육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고요. 저는 현재 장애인 쪽으로 봉사를 하고 싶어서 직접 창업 활동을 어떻게 하면 우리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열심히 2020년도에 고생했습니다. 장애인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일부러 참여했습니다. 그 기업을 폐업을 하고 다시 처음 시작을 한다는 의미로.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제가 우수상을 받고 중소벤처기업 장관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지금 현재 올해도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금 현재 제가 가르쳐주고 멘토를 해줘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장애인 판에서만 보니까 인정을 또 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왕 내친 김에 바로 한 달 사이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 가서 창업 아카데미라는 데가 있어서 들어가서 열심히 또 뛰었습니다. 했더니 저에게 모의 피칭 대회를 우수상을 하고 2등인데 상금은 별로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봉사 활동을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머리숱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들과 딸입니다. 아주 어릴 때 사진을 어렵게 제가 구했습니다. 제가 어디든 간에 다니면 꼭 우리 아들, 딸을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정말 제가 힘들었을 때 넘어지고 다치고 마음 상하고 힘들 때마다 돌아가는 장소에 아이들이 웃음이 있었고 그 아이들이 저에게 주는 용기. 저는 다들 똑같으시겠습니다만 제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 아들이 달려와서 제 다리를 주물러줍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린 딸이 8살짜리가 저를 주물러주니까 딸이 3살밖에 안 됐는데 저한테 와서 기어와가 달려와서 제 다리를 주물러 서로 다투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행복한 건지 가족의 사랑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말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지난번 로타리 리더십 칼리지에 제가 사실 한번 참여를 했었을 때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산층이 뭐냐? 그래서 중산층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들었던 중산층,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직장인을 상대로 중산층에 대해서 물었던 설문조사 결과가 너무 그림을 보시면 황당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돈. 끝까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졌습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교에 강의 쪽에 있어서 그래도 강의를 좀 울산으로 그리고 서울로 옮기고자 노력을 하는 중에 들었던 것과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또 제 나름을 뒤져보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각 나라에서는 중산층의 조건이 뭐였는지를 찾아보니 돈의 마디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돈이었어요. 전부 다 하나같이 말하는 것들 여러 가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남들과 다른 맛을 내는 요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테이블 위에 기통지가 한 번 있냐? 이걸 물어보는 게 중산층의 조건이더라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어느 나라를 가든 이들 나라에서는 중산층의 조건에 들어가는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자를 보호하고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는 실천적 강령을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중산층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니 황당하게도 우리나라가 번역을 하면서 다르게 번역을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잘못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중산층이라는 단어를 영어식으로 미들 클래스로 파악했느냐 아니면 미들 인컴이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수익 중간층을 얘기한 것이죠. 중간 수익을 가지고 있는 조건. 그래서 저는 감히 우리 로타리안들에게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도 미들 클래스라는 개념을 만들어야겠다. 그게 로타리가 앞장서서
그 하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게 뭐냐고 생각을 해봤던 게 아까 우리 앞에 강사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로타리에서 초아이 봉사입니다. 우리 로타리안들은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선진 국가들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중산층이라는 정말 그런 개념을 다시 만들자 그러면 우리 로타리안들이 앞장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초아이 봉사를 꼭 함께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로타리를 이런 제목이 첫 번째입니다. 왜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과 똑같을 것이고 그리고 소월이라는 사람이 쓴 시, 대표시를 세 개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지고 로타리안으로서 리더십을 만약에 익힌다 그러면 어떤 걸로 리더십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제 나름대로 조금의 농담과 좀 더러운 농담도 있습니다만 넣어보았습니다. 자, 맨 첫 번째 왜라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로타리를 활동을 하다가 그만두었다가 다시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왜라는 걸 주목을 했었죠. 왜 내가 로타리에 와야 되지? 왜 누가 추천한다고 내가 끌려와야 되나? 그래서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왜 로타리에만 하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그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에 보면 아주 명대사가 있어요. 너가 어찌 뭐하시노? 이것을 저는 보면서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너가 아버지 뭐하시노? 이게 뭐냐면 우리 사회는 실질적으로 개인을 평가하거나 개인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개인을 개인으로 보지 않고 가족으로 단위를 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수신 제가 그 다음 그 치부 편찬을 버려버리면 수신과 제가가 결국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가자. 그래서 우리 로타리 모임을 할 때마다 주에서 늘 하는 네 가지 표준 1번, 2번, 3번, 4번 다 똑같은데 맨 마지막 4번은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모두에게 유익한가? 유익한가? 그래서 저는 유익이 뭔지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유익한데 그 앞에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왜 모두가 들어가야 하지? 그래서 모두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었고 그 모두가 유익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도 생각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저는 모두에게 유익한 삶을 살고 싶다면 로타리가 한 번의 선택이 될 것이고 그 선택에 따라서 나도 우리 가정에서 나의 아이들에게 유익한가를 실시하고 그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또 총리님께서 다른 일을 또 하고 계십니다. 또 잠시 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왜 그렇게 되었는지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이성복 시인이 이런 걸 비평문 비슷한 그런 수필에서 하나 올렸습니다. 이겁니다. 입으로 먹고 탕후루로 배설하는 것은 생리적인 결코 인간적이라 할 수 없다. 우리의 상식을 띄우는 이야기죠. 그에 반해 사람이라면 사람은 네가 사람이면 탕후루로 먹어라. 그리고 입으로 배설하라. 이것이 숙달되는 것이 네가 인간이다라는 어떤 글귀를 하나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상당히 또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첫사랑을 떠올렸습니다. 제 첫사랑은 저희 집사람입니다. 집사람과 함께 첫 키스를 한 그날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초원위에서 남녀가 서로 마주보면서 연인의 초롱초롱한 눈을 서로 응시합니다. 그러면서 입술은 다가가지요. 그 다가갔는데 뒤에서는 음악이 잔잔하게 깔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꽃이 쫙 날리죠. 그렇게 해서 드라마에서 첫 키스가 이루어지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사람과 저는 함께 바둑을 두는 사이였습니다. 바둑 두면서 선물로 만났는데 그럼 우리 서로 바둑 두고 밤늦게까지 토론도 하자. 그래서 토론 동아리도 제가 흑심을 품고 만들었습니다. 토론의 끝은 항상 술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술을 못 먹는데 잘 먹는 척 하면서 집사람과 함께 술 먹는 자리를 계속 유도했습니다. 저희 첫 키스는 이렇습니다. 삼겹살집에서 삼겹살을 먹으며 소주도 빨면서 입가심으로 된장찌개에 밥도 비벼 먹었습니다.
시간은 12시. 식당을 나오니 어두컴컴합니다. 다른 후배들 집에 빨리 쫓아보내고 집사람과 함께 으슥한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주 보았는데 제 눈은 틀림없이 흐리멍텅했을 겁니다. 초롱초롱하기는 뭐가 초롱초롱하겠습니까? 못 먹는 술을 마신 제가. 그래서 집사람에게 다가갔는데 집사람과 키스를 했습니다. 입술이 다가가면서 첫 번째 들은 생각은 삼겹살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입술을 갖다 댔는데 입에서 소주 맛이 납니다. 그리고 뭔가 제가 뭐 해야 된다는 어디서 배운 게 있어서 제 나름 뭔가를 좀 했습니다. 사랑스러워가지고 틀림없이 그날 저녁에 그날 밤에 제 이빨 사이에 어딘가에 끼어 있었을지도 모르는 어떤 물체가 넘어갔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집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놀랬습니다. 우리의 첫 키스는 어땠어?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럽니다. 좋았답니다. 이거죠?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사랑은 항문으로 먹었습니다. 저희 집사람 입이나 제 입에는 심창 냄새가 났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게 사랑 아닐까요? 사랑이 정말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는 순간 첫 키스를 떠올리면서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알았습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사랑이 아주 그런 것이라면, 정말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이런 키스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어둡고 습기 찬 골목길에서, 정말 냄새나는 골목길에서 첫 키스를 나누었는데, 그런데 집사람이나 저희 기억에는 그때로 돌아가면 정말 좋겠다.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했다는 말을 과감하게 합니다. 만약에 사랑이 정말 부자연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997년 여러분도 다 겪었을 IMF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IMF 때 정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힘들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는 실직을 했고 집에 먹을 것은 떨어져 가고, 자 이제 가족들은 원래 앉아 있었는데 누군가가 한 끼 식사를 딱 줬습니다. 한 그릇. 그때 앞상에 앉아있는 아들과 딸,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가정을 생각해 보고 싶겠습니까? 아들, 넌 아직 어리고 나가서 돈을 벌어오지도 못하잖아. 당장 그 숟가락을 놓으렴. 아빠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밥을 혼자 다 먹겠다. 당장 밥상에서 꺼지더라.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혹시 어머니가 계실까요?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한 그릇의 밥을 내가 비록 배는 고프고 굶주리고 힘이 들더라도 아들, 딸에게 부모라면 누구나 전달하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생리적 현상이 아니에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정말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성국 시인이 말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왜 초아의 봉사, 그냥 봉사가 아니고 초아의 봉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초아의 봉사, 지금 저녁 시간 다 되고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저 앞에 있는 저 강사는 계속 주저리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초아의 봉사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숟가락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 숟가락을 과연 부모로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또는 첫 키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효율의 끝이. 왜 우리가 초아의 봉사를 한다고 여기 앉아있으면서 노타리 리더십 칼리지에 와가 이렇게 힘들게 들어야 할까요? 저는 그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인 자본주의 효율에 따랐던 효율이 높은, 그런 효율이 높은 것이라면 이 자리에 여러분은 선택상 안 오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본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최고야. 돈을 모아야 해. 지금 당장 쓰지 마. 돈을 모아야 해. 아까 우리 1교시에 우리 강사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멘토와 멘티가 되어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대접까지 한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본주의 사회.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효율적인 세상에 살아야 한다면 지금 당장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아껴 써야 됩니다. 사람은 아끼지 못하는 거죠. 돈은 아껴야 모이지만
사랑은 아낄 수 없다는 걸 꼭 한 번 더 되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빠른 속도로 이제 제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 노래 모르시는 분이 대한민국에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황당하지만 정말 웃기는 세상입니다. 교과서에서 엄마의 누나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엄마의 누나야 강변 살자, 시험 문제 1번 이겁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소년일까요? 소녀일까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시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이겁니다. 뚜레는 반짝이는 금모의 빛이랍니다. 아, 빛, 시각적 효과. 아니 무슨 시가 이런 걸 갖다 평가를 합니까? 더 황당한 건 뭔지 압니까? 갈리페 노래, 갈 때가 노래를 불렀답니다. 사람도 아닌 것이 그래서 의인화가 되고 노래니까 들린다, 청각적 효과. 반복되니까 운율이 어쩌죠. 이런 걸 시라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엄마의 누나를 쓴 김소월은 왜 저 시를 썼는지, 어떤 배경으로 썼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로타리아들이 사랑의 목표점이 어딘지를 아는 것과 같다고 해서 이 시를 제가 한번 띄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육시, 사육시를 아십니까? 세조 반정, 세조가 단정을 추종하는 많은 신하들의 목을 베고 죽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일어나서 왕위 찬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김시슬입니다. 김시슬이 용산에서 처형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는 그 사람들의 시체가 강변에 뿌려져 있는데 그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서 김시슬이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 시신들을 모두 다 수습을 해서 다시 강변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 강변이 어디냐면 노들강변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노량진. 용산에 있는 시체를 수습을 해서 김시슬이가 다시 노량진에 묻어줍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청개구리 설화입니다. 중국의 청개구리 설화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청개구리 설화는 우리와 비슷한 설화가 전혀 아닙니다. 등장인물 교자입니다. 일본에도 청개구리 설화가 비슷하게 또 등장합니다. 그 등장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엉입니다. 까마귀입니다. 왜 부엉이가 부엉부엉 우는지, 까마귀가 왜 까까고 우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일본과 중국의 설화입니다. 그런데 왜 청개구리 설화가 나왔느냐면 저 강변에서 유래됩니다. 매당 비시스과 생육신, 사육신의 부소들은 세조의 눈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느냐면 평안북도 정주로. 평안북도 정주에서 조금만 옆으로 가면 영변이 등장하죠. 영변의 약산. 그 동네로 도망을 가십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가족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잊지 말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잊지 마라. 너희는 고고한 선비의 집안이다. 너희는 로타리아의 자손들이다. 이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에 과감하게 두 손 들고 한가할 수 있는 자손들이야를 가리키는 것이 뭐냐면 청개구리 설화입니다. 잘 들어라. 그냥 대놓고 우리 선조들이 노들강변에 묻혀있어 우리는 거기 잊지 말아야 해 하는 순간 세조의 간세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을 것을 염려했으니 이 사람들이 머리를 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청개구리. 엄마 말은 죽어라! 안 듣는 후손 자식들이 마지막에 혹시 모르니까 이 말 한마디 들으면 또 거꾸로 할지 모르니까 나를 강변에 묻어 노들강변에 묻혀있는 선조들을 생각해요. 왜 그들이 죽어가는지. 우리가 비록 평안북도까지 도망을 왔지만 너희들은 잊지 말아야 돼. 올바른 대의를 위해서는 이어져야 한다. 하루 한 세대, 두 세대가 이어져야 한다. 그 강변이 뭐냐면 김소월이가 말하는 강변입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운율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로타리아들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해서 엄마야, 누나야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이렇게 엄마야, 누나야가 등장을 하는데 이 김소월은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았는 것 같습니다. 김소월은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어머니가 산후열에 의해서 돌아가십니다. 쉽게 말해서 자궁에 세균이 침투를 하고 그때 당시에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절반쯤 그런 식으로 죽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희생이 되죠. 아버지는 일본 노무자들에게 얻어맞아서 정신 이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는 더 황당합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강화하다가 병들어 죽어버립니다. 거기서 말하는 엄마의 누나야가 우리가 말하는 이 시를 쓴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이런 질문 따위를 하는 이런 사회가 아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누나야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가정의 중요함, 그 가정에서 무언가가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행복해야 되고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저는 김서월의 엄마의 누나야를 통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김서월의 사진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진인데 저것도 합성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기 사진이 중학교 학생 얼굴로 보이지는 않지요. 중학생이랍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김서월이 중학교 때 다녔다라고 거짓말된 사진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줄 것이고 내가 로타리언으로 살면서 우리 아이의 가정에게 무엇을 이어줄 것인지 한번 되새겼으면 싶습니다. 진달래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진달래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가곡에 가장 많은 시가 작사가 되어 있죠. 시가 넘어왔는 게 랭킹 1위가 진달래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나훈아의 순이 찾아가야 해. 순이. 이 순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진달래꽃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의 여성 이름이 순입니다. 그러니 순이라는 노래가 나올 정도죠. 대중가요의 김소월 그리고 우리나라 가곡의 대다수는 김소월이 1위다라는 정도인데 진달래꽃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보이보내 들이 우리다. 연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들이 뿌리 우리다. 올해 들이 우리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진달래를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 쌤들입니다. 제일 짜증납니다. 여성적 은유입니다. 갑자기 김소월을 여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엄마의 누나이면 소년이냐 아니냐 물어보다가 갑자기 진달래에서는 여성적 은유, 어조가 여성이랍니다. 치어조랍니다. 갑자기 또 뭐 사문보랍니다. 이런 무슨 황당한 걸 가리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진달래꽃 안에 들어가 있는 첫사랑을 기억했으면 싶습니다. 제가 로타리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것은 첫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로타리에 들어오셨을 때 어떤 첫사랑,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는지 한번 좀 되새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진달래꽃에서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조금 이상한 부분을 몇 가지만 짚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들이우리다. 저 진달래가 이별의 정한 뭐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이별의 정한 이 진달래꽃을 쓰는 김소월은 첫사랑을 만납니다. 언제냐면 중학교 입학해요. 중학교를 입학해서 자기보다 3살 연상 오순이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쓴 시입니다. 이 진달래가 어디에 발표됐는지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만 진달래꽃을 쓴 나이가 중학생이고 이게 최초 발표됐던 게 뭐냐면 교내 문예대회입니다. 거기에 처음으로 등장했는 게 진달래입니다. 그 나중에 발표된 것은 시집이죠. 그러면 13살, 14살짜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감하게 쓴 시인데 그게 무슨 이별의 정한이 등장합니까? 왜 이별의 정한이 아닌지 간단하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것 중에 들이 우리다가 먼저 등장합니다. 여기 보시면 오리다, 우리다 이런 거죠. 이게 뭐냐면 이별의 정한 따위가 아닙니다. 우리다는 들이 우리다의 우리다는 미래형입니다.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고 미래입니다.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미래형의 단어인데 이 우리 소월은 여기에 보내드릴 것입니다 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뿌려 드릴게요. 그리고 흘려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를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별의 정한입니까?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일을 얘기하는데 아까 연변의 약산이 어딘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평안북도 정주에서 살았던 이 소월은 그 자기 동네에 뒷동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각 지역마다 남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조금만 뒤로 올라가면 산인데 그 산이 높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연변의 약산은 그냥 산책 가듯이 올라가는 조그만 산입니다. 그 산에 우리 김소월이가 누구랑 갑니까? 정말 어렵게 꼬신 첫사랑 오수리를 데리고 올라갔겠죠.
거기서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19금입니다. 19금의 그 지역과 장소에서 마치 무엇이 피느냐면 진달래가 피죠. 19금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순이와 소월은 진달래꽃을 입을 삼아 뒹굴었을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그런데 여기서 등장한 거 봐보십시오. 우리의 소월은 이렇게 합니다. 나보기가 이렇게. 네가 혹시 나랑 헤어질지도 몰라. 그때 내가 반함없이 보내줄게. 이 결정적으로 뭐가 나오는가? 이 하필이면 연변의 약사입니다. 둘이가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함께 뒹굴었을지도 모르는 그 진달래를 김소월이가 한번 따겠답니다. 한번 깔아주겠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밟고 가봐라. 이게 보내겠다는 신고입니까? 보내지 않겠다는 신고입니까? 이거는 이별의 정황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랑의 결심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너를 절대 보내주지 않을 거야. 역설적인 표현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에게 왜 제가 진달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로타리가 여러분에게 첫사랑이라면, 처음에 들어왔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면 굳이 그 마음을 흩어버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연변의 약산 진달래를 촬영하고자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사진이 없어서 뒷동산이 어디 있다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저 산밭에서 저 소월이가 14살, 15살짜리 소월이가 뭘 하느냐면 사랑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났던 우리의 오순이는 초원에 들어오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초원을 보시면 얼마나 열정적이고 격정적이게 이어지는지 볼 것입니다. 저 초원이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하늘로 가기 전에 3번 부릅니다. 고복이라죠. 길게 빼어서 부르는 것,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옷을 북쪽으로 향해서 소매를 잡고 막 지붕에 올라가 흔들어 줍니다. 그러면 사람이 돌아올지도 모르는 이게 고복이죠. 그때 하는 행위를 초복의식, 초원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초원의식이 벌어질 이 장소는 어디냐면 오순이가 죽었습니다. 오순이 죽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소월이가 오순이랑 사귄다는 말이 온 동네 소문났는데 하필이면 소월이 나쁜 놈은 할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이미 다른 여자랑 살림 차렸습니다. 그럼 오순이가 혼자 남았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한 사람이 옆 동네에 제가 볼 때는 친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동네가 다 똑같은 동네라서. 그러니 얘가 오순이가 소월이랑 정말 사랑을 나눴다라는 의심을 남자가 가지죠. 의처증이 생겼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순이가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년 뒤에 구타당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죽었는 그 소식을 듣고 소월이가 상갓집에 들어갑니다. 상갓집에 들어가서 오순이의 장례를 치르면서 지가 생각했던, 지 마음에 간직했던 말 한마디 못했는 걸 떠올리죠. 차마 말 못한 것. 그것을 여기에 떠올리고 있습니다. 차마.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19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먼데 앉은, 여기 보시면 멀리 앉은 산이라게 나옵니다. 여기에 떨어져 나앉은 산이에서. 저기 떨어져 나앉은 산이에요. 산이 여러분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까? 근데 산이 떨어져 나갈 저 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약산입니다. 약산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 추억의 장소가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닌 곳에 중간에 뻥 떠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떠올리는 거죠. 떨어져 나가는 산위에서 그 이름을 또 외쳐 부릅니다. 김소월은 절대 여성적인 시인이 아닙니다. 앞에 진달래에서도 봤습니다만 얼마나 역정적입니다. 여기서는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시입니다. 우리 로타리안들이 제가 왜 로타리를 떠났다가 다시 왔는지 공부해 생각해 보니 아까 우리 1교시에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멘토와 멘티. 제가 여러 가지 징주를 보이는 동안 저희 열정은 계속 사그라들었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열정을 놓치지 말아 주십사라는 의미로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요약 말씀을 드리고 시간상 마칠 때가 거의 다 돼서 저는 시간을 잘 지키는 강사입니다. 30분에 마치면 되지? 감사합니다. 요약을 좀 길게 할 수 있겠네요. 한 1, 2분 정도. 제가 요약이라고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려서 이겁니다. 로타리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에 제가 로타리에 간다니
너 영업 뛰냐? 이제 그런 말을 실제로 들었습니다. 너 영업 뛰는구나. 로타리 가서. 근데 우리 울산 로타리에 들어갈 때 우리 저를 추천해 주신 우리 수천 회장님이 저한테 이래서 너 와가지고 저한테 선배입니다. 너 와가지고 돈벌이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봉사할 거면 오고 아니면 차왔다. 그 말씀을 저는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로타리에 간다고 했을 때 그들이 저에게 말했는 거, 너 영업 뛰는 거니? 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벌이입니까? 아니면 소명입니까? 소명이 되는 건지 아니면 돈벌이가 되는 건지. 5만 원짜리 돈 지폐를 바라보시면서 다시 아주 효율적인 자본주의에 휘둘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비효율적인 사랑에 다시 한번 첫사랑에 목을 매실 건지. 그리고 우리 로타리안들은 꼭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쉬라고 하나 배운다 그러면 뜻을 알고 배웠으면 좋겠다. 우리 자식들이. 네. 제가 시간을 딱 여기까지 쓰면 40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